안녕하세요. 오늘은 몬스테라 알보 키우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전에 썼던 내 기분이 초록이 될 때까지 라는 에세이에 뒤에 보면은 짧게 식물 덕후 용어 사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삽수라든지 실습, 그리고 뭐 무천, 순둥하다, 찐잎, 슬리쁜, 삽수라든지 묘, 이런 이제 보통 이런 알보를 거래하고 키우는 분들이 쓰는 말들을 이제 풀어놓은 짧은 코너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알보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보 어려운가요? 아니면은 알보를 무작정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요점만 딱딱 집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일 조그만한 찐잎도 아닌 이 하얀색 무늬를 가진 이 알보, 이런 걸 무천이라고 하죠. 무늬 천재를 보통 식덕들은 무천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무천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 잘랐어요. 무늬가 이제 무늬종들 같은 경우는 줄기에 있는 색깔에 따라서 잎의 색깔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비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가짜뉴스라는 얘기도 있고,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면은 알보에 있는 하얀색 지분이 없어진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질소 많이 들어있는 비료 줄 때도 하얀색 무늬가 잘 나왔을 때도 있었거든요. 꽃을 위한 비료라든지 열매를 위한 그런 결실기용 비료도 있어요.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오스모코트 같은 일반 알비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알보 많이 키우시는 농원에 물어봤더니 그냥 알비료 아무거나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비료 안 주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렁이 분변토라든지 피트모스라든지 아이리스 같은 그런 약간 비료 성분이 들어있는 흙을 심을 때 섞어서 심어서 줬는데요. 여기 지금 지렁이 분변토하고 피트모스하고 아이리스가 어느 정도 들어간 흙에서 자란 알보도 흰 지분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보는 사실은 사실 때 이파리의 무늬를 보신다기보다는 줄기에 있는 색깔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거든요. 보통 이제 당근이라든지 중고나라라든지 식물 가게에서 구매를 하실 텐데, 가서 줄기의 색깔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빨리 자라는 초록색 지분이 많은 알보를 원한다면은 초록색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흰 지분이 없어서는 또 안 되겠죠. 배합이 된 줄기의 알보를 고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산반무늬라고 하죠. 이 산반무늬를 가질 수 있는 줄무늬가 있는 바코드 줄기라고 하죠. 바코드 줄기가 있는 무늬를 저는 좋아하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산반이 이렇게 산반 무늬가 초록색이랑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지 얘들이 녹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얘를 무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무늬 천재 하얀색이 많아서 100%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하얀색 이파리는 굉장히 잘 녹아요. 알보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도 집에서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하얀색 지분이 오히려 너무 습하지 않아야지 녹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보 많이 키우시는 화원 같은 경우는 가습기를 켜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습기를 켜놓을 정도로 습도가 60%에서 50% 정도의 실제 습도라고 나와 있는데, 실습이 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보통 온실에 가둬서 80% 이상의 습도에서 키우시는 것들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온실의 바깥에서 키우는 한 50%에서 60% 정도의 실제 습도에서 키우는 것을 이제 실습에서 키운다라고 하거든요. 이 무천이 같은 경우는 하얀 지분이 많은 알보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60% 정도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집이 보통 여름에 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70~80%까지 습도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알보의 흰 지분이 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에어컨 틀어놓는 실내에서 저는 키우고 있고요. 근데 그게 습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온도도 중요하고
햇빛의 강도도 중요해요. 사실은 햇빛의 강도라든지 온도가 높아지면은 흰 지분이 습도가 높더라도 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 있는 실내에서 키우면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서 저는 얘는 서양방에 햇빛이 오후에 굉장히 세게 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방 창가에서 키우고 있답니다. 거의 요만한 아이를 2년 전에 데리고 와서 그때는 알보 가격이 굉장히 착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빨리 운 좋게 데리고 올 수 있어서 데리고 와서 키워봤는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키웠어도 키울 수가 있었던 식물이에요. 그것 중에 이제 잘 키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화도 토분이거든요. 지금 얘는 까만색 흑막분이라고 불리는 그냥 국산 토분인데 이런 저화도 토분, 통풍이 잘 되는 이태리 토분이라든지 독일 토분도 그거는 고화도 토분이기는 한데 거기서도 잘 자랄 수는 있다고 해요. 저는 국산 토분에서 키웠었는데 이런 블리스볼이라든지 이런 흑막분 같은 그리고 이 두가루송에서도 키우고 있어요. 제일 여기서 잘 자라는 것은 블리스볼이 아무래도 저화도 토분이다 보니까 잘 자라고 흑막분도 저화도 토분이다 보니까 빨리 자라더라고요. 여기에서 삽수를 작년 3월에 잘랐던 삽수였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6장이 그 뒤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또 빛을 또 줄기에 흰 부분이 있는 데다가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초록색이 있는 데다가 보여줬더니 약간 초록 지분이 조금 많아지기는 했는데 또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색도 너무 많으면은 또 알보의 삽수 가격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삽수를 잘라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삽수를 자르고 나서 눈자리라고 하는데 눈자리가 줄기의 어느 부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잎의 무늬가 결정이 돼요. 삽수는 줄기를 포함해서 공중뿌리를 포함해서 줄기를 자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은 한 달이면 이렇게 새 뿌리가 나오거든요. 숯에다가도 해보고 물에다가도 해봤는데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물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햇빛 좋은 실내에 창문 옆에다가 두고 키우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눈자리를 맞춰주기가 아무래도 편하죠. 삽수의 줄기를 보시면은 여기 하얀 부분에 있는 데서 눈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신경을 좀 덜 못 써준 알보인데 초록색에서 새 순이 나왔죠. 이게 눈자리예요. 새 순이 나오는 데가 눈자리인데 약간 볼록해지거든요. 나올 때가 되면은 그 눈자리에서 이제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건데 너무 초록색 줄기에서만 눈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또 새이파리가 또 초록으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망한 거죠. 다시 잘라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는 신경을 조금 더 써줘야겠네요. 흰색 지분이 있는 데서 햇빛을 받도록 해서 여기에서 이제 눈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알보를 저희 언니에게도 주고 내 기분이 초록이 될 때까지 SNS에 올려주신 분들 감사해서 추첨으로 알보 삽수 하나 드렸던 분도 계신데 그 분도 그렇고 저희 언니도 그렇고 완전 식물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고무나무라든지 스킨답서스 같은 그런 일반 식물은 많이 키워보셨는데 희귀식물은 키워보지 않은 분들이라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겁먹고 이거 어떻게 키우는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보는 그냥 일반 몬스테라랑 거의 비슷하게 키우시면 되는데 무늬를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과습이 조금 더 일반 그냥 초록색 몬스테라보다는 과습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잘 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흙 배합도 굉장히 알갱이가 큰 흙 배합으로 심어주면 훨씬 좋고요. 알보는 보통 저는 상토 한 50%에 바크 30% 그리고 피트모스 10% 나머지는 이제 뭐 훈탄이라든지 펄라이트 대립으로 넣는 게 좋더라고요. 펄라이트 같은 그런 알갱이 큰 아이들을 50% 정도로 채워서
분갈이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상토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과습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지만 저는 조금 성장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토는 저는 한 50% 정도는 채워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토는 저는 한아름 상토 쓰고 있고요. 한아름 상토가 아니더라도 일반 그냥 마트에서 파는 상토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꼭 넣어줘야 되는 것들은 펄라이트 같은 알갱이가 크고 배수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30% 이상은 넣어주셔야지 안전하게 과습이 오지 않게 키우실 수 있고, 꼭 저하도 토분에 키우시는 게 초보분들은 안전합니다. 저하도 토분 국산 구하기 힘드시면은 마트에 가시면은 이태리 토분이라고 있어요. 그 이태리 토분도 통풍이 좋으니까요. 거기서도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무늬가 어떤 무늬가 나올지 또 모르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무늬종들은 재밌기도 하고요. 당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구매하셔도 좋고, 저는 이제 당근에서 구매하시면은 조금 저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희귀식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식물 가게에서 사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근에서 무늬 아단소니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너무 짧은 거를 사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 양성하신 알보를 구매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삽수랑 묘의 차이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삽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바로 여기서 자른 거를 삽수라고 해요. 그냥 여기서 공중뿌리 포함해서 자른 자체를 그냥 삽수라고 하고요. 그거는 삽수는 가격이 훨씬 싸죠. 그리고 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묘라고 하냐면은, 저는 이게 심어져 있으면 다 묘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뿌리가 어느 정도 순화돼서 나온 아이에다가 새로운 이파리가 나온 상태의 아이를 묘라고 해요. 두 번째 잎이 나와 순화된 식물을 묘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정확한 단어라기보다는 식물을 거래하는 분들의 이제 유통할 때 쓰시는 말인데, 거의 다 이제 대부분은 알고 계시는데 전 처음에 그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삽수랑 묘의 차이가 뭐지? 삽수는 순화되지 않은 번식이 가능한 가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파리가 올라온 상태에 순화가 된 식물을 묘라고 해요. 그래서 묘가 삽수보다는 가격이 훨씬 높죠. 그리고 삽수를 순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저는 가격이 싼 삽수보다는 새로 순이 올라온 순화 과정을 마친 그런 묘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무늬 교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알보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알보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재미가 또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보 아마 대부분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거고,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알보의 가격은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떨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업계 분들의 얘기를 따르면은 알보는 조직 배양이 힘들다 그래요. 알보 같은 경우는 조직 배양이 가능하면은 무늬 몬스테라처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게 무늬 몬스테라인데, 타이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직 배양으로 만들어지는 몬스테라라서 이게 유묘 같은 경우는 가격이 5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알보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동안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업계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조직 배양을 하면은 알보는 무조건 고스트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개체 번식을 한 그런 알보만 생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알보가 늘어나고 번식을 많은 분들이 시키고 그래도 알보 가격은 한동안은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면은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고,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빨리 공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알보는 한동안은 조직 배양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식테크의 아직까지도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고, 그 식테크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는 이유 자체가
초보자분들도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식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안스리움도 요즘에 식테크의 대표 주자인데 안스리움은 온실이 없으면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스리움은 굉장히 너무너무 어렵고 뿌리 나누기도 사실은 번식하는 것도 어려워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알보 몬스테라가 그 갑 중에 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쁘고 누가 봐도 참 예쁜 식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식테크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저는 한동안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모르죠. 어떤 업체에서 또 대량으로 알보를 또 수입하시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식물 가격은 아마 주식 가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식테크를 위해서 알보를 키우시면 사실 곤란하고요. 그냥 정말 예쁜 식물을 집에서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보를 키우시는 게 가장 알보를 만족스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기까지 되게 알보에 대해서 되게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알보 분갈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